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프랑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새롭게 마련한 각 나라별로 소개하는 기사들을 따로 편집해서 공부를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영자신문을 공부한 친구들 중에서도 일정 부분 실력이 되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자세한 강의와 더불어서 재밌는 설명과 함께 그 나라의 특징이나 또 자세한 영상 같은 것들을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공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 실력도 쑥쑥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여기 우리나라가 있죠, 그죠? 음? 자, 우리나라에서 그죠? 프랑스라는 나라는 유럽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그죠? 여기는 아프리카고 여기를 유럽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럽에서 주로 여기 프랑스가 여기에 위치해 있죠, 그죠? 주변으로 여러 나라가 있는데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영국이라는 섬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독일도 있고 그렇답니다. 알겠죠? 비행기를 타고 얼마를 걸리냐면 It takes about 12 hours and 5 minutes from Seoul to Paris. 돼 있으니까 서울에서 프랑스에 있는 파리까지 12시간 5분이 걸린대요. 대략 about라는 말은 약, 대략 이런 말이 되겠죠? 물론 뭐뭇에 대하여라는 뜻도 있답니다. take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걸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France is situated in the center of Europe. 이렇게 해서 문장이 끝이 나고 있네요. 프랑스는 is situate 하면 위치하다 이런 뜻이어서 위치되어 있다. in the center of Europe. 유럽의 가운데에 이렇게 되겠죠, 그요? It shares 그것은 공유한다. 3인칭 단수여서 이렇게 share에다가 s를 붙였답니다. share 나눈다. borders 국경이겠죠, 그죠? 국경을 with many countries 했으니까 많은 나라들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countries 원래는 country는 단수형으로 쓸 때는 country가 되겠죠, 그죠? country 나라 한 개는 country 나라들은 countries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였어요. including 포함해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나라? Germany 독일이죠, 그죠? and Spain 그리고 스페인 우리가 따로 나라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해 보아요. In many ways 여러 방면에서 프랑스는 helped to shape European history.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history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역사겠죠, 그죠? 어떤 역사인데요? 유러피안이니까 유럽의 역사를 어떻게 하는데? shape 하면 모양을 만들다 이런 말도 있고 몸매라는 뜻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hape는 형성하는 것에 하는 것을 도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France is situated in the center of Europe. It shares borders with many countries, including Germany and Spain. In many ways, France helped to shape European history. 이렇게 되고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The French Revolution. 프랑스 revolution 하면 혁명이라는 말입니다. 혁명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로 같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혁명이라는 의미는 프랑스 레볼루션 하게 되면 프랑스에서 17세기에 시민 혁명이 생겼어요. 시민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200년, 300년 전에는 물론 그 이전에도 이 귀족들하고 왕들만 잘 살고요. 일반 서민들은 힘이 없고 또 이렇게 잘 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 왕의 권위를 이렇게 조금 더 약화시키고요. 그러니까 힘을 작게 하고 시민들의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시민혁명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힘을 쥐고 왕이 이렇게 마음대로 국가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걸 프랑스에서 최초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French Revolution, 프랑스 혁명은 언제? In 1789 이렇게 되겠습니다. 1789년. 연도를 읽을 때는 2000년대 이하에서는 이렇게 두 자리씩 끊어서 읽습니다. 17과 89를 읽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은 and 그리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입니다. In the 1800s 1800년대의 나폴레옹은 affected all the continent 영향을 미쳤다. 영향을 끼쳤다라고 바꿀게요. 미쳤다 하니까 그죠? 조금 그래서 영향을 끼쳤다. All the continent 모든 대륙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군인이었어요. 이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까 시민혁명으로 시민들의 힘이 생기고 그 사람들의 힘으로 정권을 탈취해서 황제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들을 자기 지배하에 두어서 유럽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프랑스의 1789년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보나파트의 1800년대가 유럽을 비롯한 모든 대륙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Now, 이제 France is known for its cultural tradition.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그죠? is known for 하게 되면 뭐뭐로 알려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it's a cultural tradition 해서 그 나라의 문화적인 그죠? 전통으로 알려져 있다.
자, 이렇게 되고요. 프랑스가 항상 좋은 일만 했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뭐 굉장한 나라인 거는 사실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이 1800년대, 그다음에 170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함선을 보내서 우리나라와 수교를 하고 싶다고 가까이 지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는 우리나라가 거부하자 우리나라의 침략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재 같은 것도 많이 가져갔고요. 또 프랑스는 또 그 이후로도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식민지를 건설해서 이집트에 있는 이렇게 왕에 있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안에 있는 유물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 귀중한 문화재를 많이 갖고 가서 자기들 박물관에 전시해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재들이 다른 나라에서 좀 돌려달라고 얘기할 때 잘 주지 않고 자기들이 박물관에서 그걸 과시하고 이렇게 요즘도 돌려주지 않고 있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쳤고 또한 굉장히 오래된 역사 유적지도 많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한번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다 하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잘못돼서 우리나라에서 빼앗아간 그런 유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게 돌려주는 게 맞겠죠, 그죠? Many important musicians, 많은 중요한 musicians, 음악가들, writers, 작가들, artists, 미술가들, and 그리고 philosophers, 철학자들. 자, 발음이 좀 어렵죠? 같이 해볼까요? philosophers, philosophers are French. 들이 프랑스 사람이다. 프랑스의 이러한 인물들이 써놓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시민들도 잘 살 수 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개념의 일부가 어디서 나왔다? 프랑스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그런 나라가 프랑스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ts capital, 그 나라의 수도인 Paris, 파리는 is cultural center, 문화의 중심이다. 프랑스 파리 하면 생각나는 거 뭐죠? 에펠탑이죠. 영어로는 the Eiffel Tower라고 얘기하는데 이 프랑스에 가면 볼 수 있는데 프랑스란 나라가 이렇게 역사적 유물이나 유적도 많고 그렇기도 하지만 화장실이 잘 없어요. 이거는 17세기에 있는 유럽의 문화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오줌을 아무데나 노상방 위에서 가끔은 찌린내가 나기도 하답니다. 지하철이나 이런 곳이나 우리는 화장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이 프랑스란 나라에는 화장실을 쓸 때도 돈을 주고 써야 돼요. 가면 대부분. 물론 프랑스뿐만 아니고 유럽에 있는 대부분 나라들이 화장실을 쓰려면 돈을 줘야 합니다. 물론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때로는 돈을 받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화장실 문화가 우리보다는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The landmarks of Paris. 그 파리의 랜드마크는 are world famous.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파리의 랜드마크스 하게 되면은 이정표라고 얘기하는데 대단히 특별한 건물이나 그 다음에 지역, 지명 이런 것들을 랜드마크스라고 합니다.
파리하면 대표적인 게 아까 말했다시피 The Eiffel Tower, 루블 뮤지엄 이런 것들이죠. 루블 박물관이나. 그래서 그러한 파리의 명소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world famous 했으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They, 그들은 include, 포함한다. The Eiffel Tower, 아까 얘기했죠. 에펠탑. The Louvre Museum, 루블 박물관. 루블 박물관. And 노트르담 캐피털, 노트르담 해서 노틀담의 성당. 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hey include the Eiffel Tower, the Louvre Museum, and the Notre Dame Cathedral. Cathedral. 이렇게 해서 노틀담의 성당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성당은 선생님 발음을 잠깐 수정할게요. Cathedral, Cathedral, 성당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Cathedral. 발음이 좀 어려워서 선생님이 여러 번 읽었습니다. Because of them, 그들 덕분에, 그들 때문에, 그것들 때문이겠죠? Millions of tourists, 수백만의 관광객들이 visit, 방문한다, 프랑스를 every year, 매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visit은 방문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방문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프랑스에 대해서 알아봤고 보수적인 설명들 조금만 볼까요? 자, French food, 프랑스 음식이 되겠죠, 그죠? 프랑스 음식. French cooking is often called the best in the world. 프렌치 쿠킹, 프랑스 요리는 이렇게 되겠죠? is often, 자주 이런 뜻입니다. called, 불리어진다. the best in the world, 세계 최고라고. French bread and cheese is, 프랑스 빵과 치즈들은 are especially delicious 해서 특별히 delicious, 맛있다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다음 Tour de France 해서 Tour de France는 자전거 경주입니다. France is a home for the biggest bicycle race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큰 자전거 경주의 본산이다 이런 말입니다. home 하면 집이란 뜻도 있는데 본거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biggest, 가장 큰 자전거 경주의 본거지이다 했죠. 거기에 이름이 바로 Tour de France가 되겠습니다. Every July, 매년 7월에 cyclist, 자전거 선수들은 ride through the country for 23 days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해서 23일 동안 하는데 이 동안이란 말이 전치사 for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23일 동안 그 나라에서, 즉 그 나라 전역에서 자전거를 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through the country 해서 그 나라를 뭐 가로질러 해도 좋겠습니다.
자전거를 탄다. 사이클리스트 자전거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문장을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읽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들, 까탈스러운 부분들은 Anytimes 홈페이지에 가서 다시 한번 더 공부해 주시고요. 다 끝나면은 물론 클래스 카드로 공부하시는 거 알고 있죠? 어렵지 않으니까요. 차근차근 해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는 것들은 물론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셔야 되겠죠? 자, 프랑스에 대한 강의 마치고 동영상 자료도 좀 보시고 프랑스에 대한 지식도 넓혀 가신다면 훨씬 더 재밌는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See you later.